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MPA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로 있는 사람입니다. 연차가 어떻게 되세요? 연차는 제가 석사졸이어서 경력 2년을 받고 지금 만으로 2년 차라서 4년 차, 5년 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그 전공은 뭐였어요? 저는 전공이 학사 때는 화학공학이었고, 네, 석사 때는 이제 신소재로 갔었습니다. 지금 직무가 어떻게 되시죠? 직무는 공정 설계인데 분석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를 그럼 지원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를 지원할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저는. 저는 이제 학부생 때부터 2학년 때 진로를 이미 정한 상태여서 저는 정출연을 가고 싶었거든요. 석사로 졸업했지만 원래는 박사 학생이었고, 이제 박사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석사로 졸업을 하면서 그때가 4월 달이었거든요. 어차피 취준을 다음 시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넣어볼까 하고 지원을 했다가 덜컥 된 케이스입니다. 아니, 그래도 회사의 직무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그 분석 직무를 쓴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입사할 때는 공정 설계 직무로 들어왔기 때문에 분석을 할 줄 예상을 못했어요. 대신에 저는 계속 생각했던 딜레마인데 박사로서는 뭐 하나만 하고 싶었거든요. 전공 하나만 해서 진짜 깊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박사를 그만둔 이유도 너무 다양한 걸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연구 과제 때문에. 그때 당시는 너무 전공성이 없다는 게 단점이었는데 취업 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다양한 걸 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돼서 다양한 거 와중에 삼성전자를 뭘 쓸까 하다가 이게 제가 소자 쪽을 워낙 많은 디바이스를 다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든 쓸 수 있겠다. 그러면 그나마 이제 좀 파워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PA 쪽이. 고생도 많이 하겠지만 개발 업무를 하면 그래도 워낙 힘들게 박사 생활을 했었으니까 적응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개발이 워낙 빡세다고 들었으니 이미 빡센 곳에서 있다가 그 흐름을 타고 빡센 곳을 먼저 가서 이제 나중에는 연차 쌓이면 좀 쉬운 곳을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PA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분석을 처음부터 지원한 건 아니고 처음에 공정 설계를 지원했는데 세부 부서가 분석이 된 경우인 거네요. 네네. 그때 당시는 이제 공정 설계로 들어가면 PA로 갈 건지 설정을 먼저 하고 그 후에 뭐 제품을 골라요. D램으로 갈 건지 아니면 플래시로 갈 건지. 그 후에 제가 D램을 선택하게 됐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도 썼었어요? 다른 회사는 썼었는데 제가 4월 달 기준으로는 하이닉스는 아예 끝난 상태였고 제가 삼성이랑 LG 쪽 하나 썼었고 현대 하나 썼습니다. 어때요? 다 붙었어요? 다 안 붙고 삼성만 붙었어요. 어, 서류에서 다 탈락됐거든요. 우리 항상 그 자기소개서 쓸 때 보면 잡 디스크립션이 사실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지금 이제 일을 좀 했었으니까 현업을 잘 아는 게 취업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알면은 물론 입사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아무리 현업을 잘 알아도 제가 그 직무를 직접 할 수 있을지와 어떻게 배치되는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관점에서 진짜 엔지니어 관점에서 잡 디스크립션을 뭐 정말 다 아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저도 회의적이긴 해요. 대신에 그 잡 디스크립션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자소서를 쓸때 적어도 어떤 전공을 가지고 어떤 수업을 들은 사람들을 우대하는 거가 좀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다양한 수업을 들었지만 그중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이런 수업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스토리를 쓸 수 있어서 그 관점에서는 저는 잡 디스크립션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분석 파트를 그쪽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학생들이 그 취업하기 전에 미리 좀 배워뒀으면 하는 툴이라든가 뭐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지금 현업에서 하고 있는 입장으로는 어차피 일반 학부생들이 사용하는 툴이랑 너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툴을 먼저 배운다라기보다는 뭔가 한 가지
이슈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X랑 Y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 Y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되게 휙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를 배워서 한다기보다는 좀 사고를 깊고 좀 다양하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취업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석사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요즘에 워낙 수준이 다들 높아지셨잖아요. 학부생들도. 그래서 뭔가 당연시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석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긴 하네요. 뭔가 진짜로 연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이미 너무 신입사원을 뽑는데 다들 석사를 갖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제가 입사했을 때 동기들도 다 석사였고요. 그런 거 보면은 중요한가, 스펙으로서 중요한가는, 이러면 안 되지만 너무 다 당연시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저는 학부연구생도 2년 정도 했었고, 이제 석사도 3년 정도 다 하고 들어가서 모든 경험으로선 좋은데, 그거 말고 다른 게 강점이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도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그 고민들이 많아요. 석사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취업하려고 석사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그거 정말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연구자로서의 그런 관점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아무리 이제 석사랑 박사랑 그게 다르다고 해도 석사도 진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아웃풋으로 봤을 때 뭐 공동저자라든지 아니면 학회에 뭐 포스터라도 발표하셨던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진짜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그냥 이제 실적 세우시려고 오신 분들과 다르게 진짜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든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의견을 낸다거나 아니면 뭐 실험을 구상했을 때 조금이라도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하는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이야말로 자소서나 면접 때 내가 진짜 이런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라고 했을 때 좀 킥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학업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혹시 네. 뭐 동아리나 뭐 알바라든가 뭐 이런 경험은 없으세요? 저는 동아리는 제가 3D 프린팅 동아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직무랑 연결해서 하진 않았었고, 알바는 저는 뭐 수학학원이나 카페나 이런 걸 했었는데, 크게 뭐 업무랑 연결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이제 대외 활동으로 1, 2학년 때 좀 대기업에서 스폰을 받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경험이 취업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제가 했던 활동이 이제 해외 자원봉사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저랑 포함해서 20명 정도 대학원 크루들이 돼가지고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저는 인도로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빡 정도로 했던 것 같은데, 싸우거나 그런 건 딱히 없었지만, 그래도 완전 타인이랑 저는 그때 재수 끝나고 그 전까지는 공부밖에 안 했으니까 그때 이제 제 또래랑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들 많이 만났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남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다 친구들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속된 곳이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사실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후배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게 사실 없는데, 근데 요즘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 간의 존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품을 개발할 때가 보면은 정말 여러 유관 분야가 진짜 많거든요. 뭐 거기서 이제 이해관계가 있고 뭐 악유가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잘 중심을 맞추고 남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얼마나 잘 소신 있게 그리고 남들의 기분을 너무 상하진 않게 잘 유도리 있게 전하는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저는 부럽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다들 너무 스펙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회사에서 인적성을 보는 것처럼 회사에서 들어오시려면 좀 상냥한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잘 보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